제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랜 정치 경력을 토대로 민생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위로를 주는 불교 영적 돌봄가 협회가 창립됐습니다. 전문 불교 영적 돌봄가를 양성하고 호스피스 활동도 활발히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불교의 대강백, 지흥당 백운 스님을 추모하는 달해제가 담양 용흥사에서 봉행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강조했습니다. UN 세계 요가의 날 한국 공식 행사가 오는 22일 코엑스 광장에서 열립니다. 10월 5일에는 지리산 화엄사에서 요가 대회가 열려 국내 500만 요가 인구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천태종 관문사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우원식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게 오랜 정치 경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민생을 잘 챙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그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오랜 정치 경력과 노하우가 있어서 충분히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개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양쪽 다 잘 조율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국회가 더 발전하고 또 안정된 그러한 길로 이렇게 나가는데 선봉장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우원식 의원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보면 민생 대란 수준까지 갔다며 이번 국회는 국민의 민심을 잘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자연환경을 지키는 사찰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종단에서 적극 추진 중인 선 명상을 진우 스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대강백, 지흥당 백운 스님의 원적 4주기를 맞아 담양 용흥사에서 추모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은사 스님 상좌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가 세계 중심에 서는 그날까지 사부대중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불교는 중도다.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 종교다. 중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원만한 것을 말하죠. 흐트러짐 없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평생을 강하게 매진했던 백운 스님. 스님은 1970년대 화엄사와 범어사 강주를 지내며 수많은 후학들을 배출하고 80년대 들어와서는 구산 스님을 도와 송광사 강원을 개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운 스님의 원적 4주기를 맞아 담양 용흥사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달해제에 참석해 은사 스님의 영전에 분향 삼배하며 생전 가르침을 회고했습니다. 이 강학에 있어서는 이 교학에 있어서는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학한 제자들도 많으시고 제가 또 직접 모셔보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한 그런 또 지식, 불교 지식이 풍부하셨고 그래서 지금 많은 생각이 납니다. 진우 스님은 전 종도가 합심해 한국 불교의 재중흥을 이뤄내고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는 한국 불교가 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전 종도와 함께 합심해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 불교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를 저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교가 다시 한번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모 다례제에는 종단의 원로와 중진 스님 등이 대거 참석했고 이계호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병로 담양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백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부단히 수행 정진에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운당 지흥 대강백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의 큰 스님의 생전 덕망과 음덕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이 대중들의 추모를 받으시고 머무신 그 자리에서 평안하소서. 다성 초이 선사의 정통 담액을 이은 스님은 편양 엉기 선사의 일대기를 소설로 재구성한 양치는 성자를 비롯해 수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스님은 2020년 6월 19일 담양 용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우리 사회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불교 영적 돌봄가 협회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협회는 전문 불교 영적 돌봄가를 양성하고 활발한 호스피스 활동을 펼치는 등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든든한 의지처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육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과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 부처님의 자비를 바탕으로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보듬어 나갈 불교 영적 돌봄가 협회가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초대 회장을 맡은 고양 금륜사 회주 본각 스님은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영적 어려움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우리 모임은 영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리이타의 세계, 어느 한쪽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드리는 한쪽도, 도움을 받는 또 한쪽도 다 행복해지실 수 있는, 다 편안해지실 수 있는 그런 협회. 불교 영적 돌봄가 협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돕는 호스피스 활동을 비롯해 삶의 위기에 직면한 모든 이들의 정신, 영적 치유에 나설 방침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적 소양을 갖춘 불교 영적 돌봄가를 양성하는 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현대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매우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교 영적 돌봄가 협회는 우리 불교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불교 영적 돌봄가 협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전파하는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협회 창립은 2020년 병원 전법단장 지인 스님을 대표로 6명의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병원 포교와 환자 돌봄 활동을 시작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듬해 전국 비구니회 내에 CPE 교육센터를 개설하고 불교 영적 돌봄과 양성교육인 CPE 교육을 매년 2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를 개설하고 서울의료원 불교법당을 연구소로 이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협회 창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이런 열린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가 저는 분명히 자리 잡고 또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영적 돌봄가 협회 일이 제가 볼 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스스로 공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마음을 함께하는 분들이 사적인 이익하고는 상관없이 오로지 이 공익을 위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불교 영적 돌봄가 협회는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6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인데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공식 행사가 오는 22일 서울 코엑스 광장에서 열립니다. 다만 이날에 맞춰 요가 대회를 진행했던 지리산 대화엄사는 무더위를 피해 10월 5일로 개최일을 바꿨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천년고찰 지리산 대화엄사에서 열렸던 요가대. 올해는 따가운 햇살과 무더위 속에 형형색색 양산을 펼쳐들고 요가 산매경에 드는 풍경이 사라집니다.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열렸던 요가대회가 올해는 10월 5일로 날짜를 변경해 오래된 미래, 더 새롭게를 주제로 화엄문화재 기간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무더위와 농번기를 피해 가을로 옮겨진 이번 대회는 코로나 시기에 천년고찰에서 요가대회를 열었던 초발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나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전하게 문화를 즐기면서 이제 건강과 정신적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최대 400명 정도까지만 받기로 했어요. 대한요가에 따르면 국내 요가 인구는 5억 6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미용을 위해 요가, 필라테스에 입문한 이들이 몸은 물론 마음 안정에 도움을 받으며 국내 요가 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뛰는 운동이나 격한 운동이 아니고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굉장히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2000년 전 인도 공주 허엉욱이 김수로왕과 결혼하며 시작된 우리나라와 인도의 오랜 인연은 불교에 이어 요가라는 생동하는 문화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We also have the shared heritage of Buddhism which connects our two countries. And in a similar sense, yoga is another ancient heritage that is a living bridge between our two countries. 세계 요가의 날 공식 행사는 22일 오후 4시 코엑스 동평광장에서 열리며 시차를 두고 열리는 화엄사 요가대회 등으로 저변을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이섬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행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구례 화엄사 쪽에서도 요가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걸로. 불교의 탄생지 인도의 요가가 6월 코엑스와 10월 지리산 대화엄사에서 몸과 마음의 평화라는 인류 공동의 화두를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법회가 서울 관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묵념이 진행됩니다. 또 이들을 위한 제단에는 국학고시 한 송이씩 올려집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불기 2568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나라가 건강해야 그 속에서 중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수행력이 건전한 국가의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앞장서자는 데 있습니다. 추모부패에는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의 중창이념인 3대 지표 가운데 애국불교 정신이 강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이들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온 국가 유공자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자유와 평화,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인 국민의힘 김용동 의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살의 정신이며 천태종 애국불교의 정신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 보훈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더 힘쓰겠다라는 것이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시킨 그런 취지입니다. 관문사는 매년 6월을 맞아 후국 영령과 순국 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추모 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애국 불교를 실천하는 것은 나라가 건강해야 그 속에서 중생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상월 원각 대조사의 유언을 받들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로운 삶과 대한민국의 발전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바탕이 됐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태종 관문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 스님들이 불교의 나라 태국의 불교 성지를 방문해 현지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국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지 사찰을 방문한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는 법회를 봉행하고 한국에 있는 신도들을 위한 축원을 올리며 전법 포교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다졌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전통사원 와체디루왕. 15세기 세워진 거대한 벽돌 불탑을 마주한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는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광경에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불탑을 돌며 출가자 본연의 자세를 돌아보고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부처님의 생전 일대기에 이 수행을 정말로 많이 하신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또 발자취가 부처님의 발자취가 충만히 서려 있는 유적지가 그 태국 각 곳에 가사장삼을 갖춰 있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승가 강원에 부처님의 광명의 빛이 충만히 내리시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탐진치가 소멸되고 생사가 소멸되는 해탈 열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님들은 한국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축원문을 낭독하며 순례에 동참하지 못한 신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스님의 본분은 정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사장삼 수하고 여법하게 행사를 꼭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우리가 행사를 거행하고 있었거든요. 봉행하고요. 그게 우리가 스님에 대한 도리고 또 부처님의 또 자비나 찬탄에 거기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한국의 부처님 오신 날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시점에 맞이한 태국의 부처님 오신 날.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는 호수로 둘러싸인 태국 전통사찰 와트라팡통을 방문해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태고종 우리 스님들께서 가서 학술 세미나도 하고 또 선술을 통해서 우리가 불자리놀도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사상을 다시금 되돌이켜보고 실천하는 그런 쪽에 힘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 오니까 황금사원 보니까 참 불자들이 신심이 대단하시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게 전쟁과 있으니까 좀 평화스럽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전법 포교를 화두 삼아 미래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고민은 성지 순례 중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는 수코타이에선 완마하탓, 와시사와이, 와사시 사원을, 치앙마이에선 도이수테프라탓, 와체디루앙 사원 등을 순례하며 태국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우리 중앙승가 강원이 더 우리 태국하고 좋은 인연이 돼서 태국의 국민들이 다 같이 대한민국에 다 같이 모여서 큰 법회를 두 나라가 같이 했으면 큰 바람입니다. 태국 현지인들의 생활 양식에 곳곳에 스며든 불교 건축물과 미술품을 눈으로 확인하며 부처님의 위대함을 몸소 느끼고 미래 불교의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는 태국의 불교 유적을 돌아보고 그 안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해외 순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이런 희양 바른 기도할 수 있는 이 있는 공덕이 우리 강원 총동문회의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또 협치가 잘 이루어져서 보다 더 빛나는 태고종의 위상을 이룰 수 있도록
태국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는 현지 사찰을 방문해 부처님 탄신을 기리고 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 포교에 더욱 진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지난 3월 광주에 이어 내일부터 서울에서 6번째 시즌 공연을 펼칩니다. 뮤지컬 제작사 MSMC는 내일 저녁 7시 반 평창동 서울아트센터 도화몰에서 뮤지컬 시다르타 5주년 기념 공연을 개막해 28일까지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시다르타는 고대 인도의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 수행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을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과 현대 무용을 통해 표현한 작품으로 지난 2019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수 고정우와 국악밴드 옥스의 보컬 이태희가 주인공 시다르타 역에 캐스팅됐고 시다르타의 상대 역인 야소다라 공주 역에는 박규현과 김유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